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선생님이 역사가 쉬워지는 이야기책 들고 왔어요. 그림으로 만나는 우리 역사. 글 청동말굽, 그림 장정호, 출판사 삼성출판사.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우리나라 역사. 한반도에는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몇 차례 바뀌기도 하고 주요 무대를 옮기기도 하면서 맥을 이어왔죠. 몽골과 일본, 중국 등 강한 나라들이 침략해 왔을 때에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냈고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책에서 조상들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교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5학년과 연관성이 있네요. 선사시대부터 구석기, 신석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돌을 깨트려 만든 도구를 쓰던 구석기 시대부터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감과 나무 열매, 뿌리를 찾아다니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 바닷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어. 그러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게 되면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게 살게 되었지. 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돌과 흙, 짐승의 뼈로 도끼, 그릇, 바늘을 만들었어.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지. 고조선, 한반도의 첫 번째 나라. 얼마 후 한반도에 첫 번째 나라가 세워졌어. 바로 조선이야. 단군 왕검이 여러 부족을 모아 세운 나라지. 조선은 아침이 신선하다 또는 해가 뜨는 자리라는 뜻을 지닌 멋진 이름이야. 그런데 훗날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부른단다.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부족을 다스렸어. 고조선 사람들은 쇠붙이로 칼이나 제사, 도구를 만들었었어. 전보다 농사도 더 많이 지었지. 고조선은 만주와 한반도 북쪽을 잇는 땅을 차지했어. 고조선의 힘이 중국 땅까지 뻗어나가자 중국이 공격했지. 고조선은 중국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단다. 고구려, 씩씩하고 강한 나라야. 고조선이 사라질 무렵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힘을 키운 나라는 주몽이 세운 고구려야. 부여에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이라는 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지.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야. 용맹한 고구려 사람들은 말을 잘 타고 사냥을 좋아했어. 좋은 옷감으로 멋진 옷도 만들어 입고 집을 튼튼하게 지어 온돌도 놓았지. 또 함께 어울려 놀며 해마다 큰 축제를 벌였어. 태왕으로 불리던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은 북으로는 만주벌판, 남으로는 한강 너머까지 차지했어. 고구려는 힘찬 기운으로
천하를 호령하며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단다. 예술의 나라 백제. 고구려가 일어설 무렵 주몽의 아들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왔어. 온조는 기름진 벌판이 있는 한강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지. 바로 백제야. 백제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는 나라라는 뜻이야. 강을 통해 주변 나라들과 문화를 주고받기도 좋았단다. 백제 사람들은 들판을 가꾸며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어. 물기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삽과 쟁기 같은 쓰임새 좋은 농기구도 만들었지. 백제 사람들은 집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탑을 쌓는 솜씨가 빼어났어. 이들의 솜씨는 멀리 중국과 일본까지 전해졌단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사람들은 벼농사 짓는 법과 앞선 학문, 음악, 미술, 의학, 건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가르쳤어. 다음은 화랑의 나라 신라야. 백제의 이웃에는 6마을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었어. 박혁거세는 이곳을 아울러 신라를 세웠지.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 말이야. 고구려 백제보다 가장 늦게 발전한 신라는 용감한 청년들을 화랑으로 만들어 나라 힘을 키워갔어. 농사짓고 길쌈하며 부지런히 일했지. 가베라고 하는 한가위 풍습이 이때 시작된 거야. 신라 시대 때 한가위 풍습이 시작됐다는 거 꼭 기억해. 철의 나라 가야. 신라와 이웃한 가야는 질 좋은 철이 많이 나고 철을 잘 다루었어. 가야 사람들은 단단한 철로 갑옷, 투구, 무기를 만들었지. 철을 녹여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가야의 뛰어난 솜씨는 신라와 멀리 일본까지 전해졌단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짓고 일본이나 중국과 장사도 했어. 하지만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신라에 망하고 말았단다. 삼국이 하나로 된 통일 신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었어. 하지만 처음에는 나라의 힘이 약했지. 고구려가 다스렸던 드넓은 땅이 사라졌고 당나라가 호시탐탐 신라를 노렸기 때문이야. 신라는 옛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과 힘을 모아 당나라를 우린 땅에서 몰아냈어. 그 후 신라는 눈부시게 발전했어. 곳곳에 아름다운 절이 들어서고 세계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하며 황금의 나라를 이루었단다. 상인 장보고는 해적을 무찌르고 중국, 일본과 무역을 했어. 어느 시대 때? 맞아. 통일 신라 시대 때. 고구려를 되찾은 발해. 북쪽에서는 고구려의 후손 대조영이 옛 고구려의 백성들과 말가린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발해야. 발해는 만주와 연해주에 이르는 넓은 땅을 다스렸어. 발해의 왕은 언제나 고구려의 후손임을 당당히 밝혔어. 북쪽의 발해는 남쪽의 신라와 힘을 겨루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큰 나라를 이루었단다. 발해 기억해. 3명이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해 사람은 용감했어. 활쏘기나 말 타고 하는 공놀이인 격구, 타구 같은 것을 징글건 봐도 알 수 있지. 질긴 걸 봐도 알 수 있지. 소박하지만 힘찬 석등이나 기와를 보면
바레 사람들의 기술과 솜씨를 알 수 있어. 중국 사람들은 바레를 동쪽에 있는 기운찬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 성국이라 불렀단다. 위풍당당 코리아, 고려. 신라가 힘을 잃게 되면서 어지러워진 나라를 왕건이 다시 일으켰어. 이렇게 고려가 시작되었지.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 멋진 나라를 만들고자 지어진 이름이란다. 고려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한데 모아 고려 청자처럼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팔만 대장경판처럼 빼어난 인쇄 기술을 발전시켰어. 팔만 대장경 고려 기억해? 부처님께 의지했던 고려 사람들은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화려한 축제를 많이 열었어. 설날, 단오, 추석 같은 명절도 흥겹게 보냈지. 또 세계 여러 나라 상인들과 물건을 사고 팔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름 코리아를 널리 알렸단다. 힘찬 출발 500년 조선 전기.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가 힘을 잃자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어. 조선은 왕과 글 공부를 하는 양반들이 이끄는 나라였지. 조선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 곳곳에 관리를 보내 백성들을 살피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만들었어. 특히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지. 또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왔어. 500년을 이어갈 조선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했단다. 조선 후기 시련을 이겨낸 멋진 나라지. 조선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 일본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온 거야.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었고 백성들과 힘을 모아 외적을 물리쳤단다. 나라와 백성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일했어. 모내기를 통해 많은 쌀을 거둘 수 있었지. 상인들도 장사를 활기차게 해. 쇠붙이로 만든 동전이 쓰이기 시작했어. 세련된 백자부터 흥겨운 탈춤, 멋진 그림들까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지. 정조는 글 공부를 하는 양반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농부, 기술 좋은 장인,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해 일했어.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이 나라에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이지. 수원 화성에는 백성을 위한 과학기술이 고스란히 녹아있단다. 일제 강점기와 독립.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고 조선도 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어.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고 서양식 학교와 병원도 세웠지. 자동차와 인력거도 등장했단다.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야. 이 무렵 조선을 노리는 힘센 나라들이 있었어. 결국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지.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못쓰게 하고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어. 또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터에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고 우리 땅에서 나는 소중한 자원을 모두 차지했단다. 곳곳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 나라 밖에서는 임시정부와 군대를 만들어 독립전쟁을 벌였지. 1919년 3월 1일에는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어.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나라를 되찾았단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를 되찾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 곧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말았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소. 전쟁이 끝나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열심히 일했단다. 덕분에 우리는 더 넉넉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 인터넷이 방방곡곡 어디나 연결되는 나라, 휴대전화나 자동차, 배 만드는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손을 잡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당당히 제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에겐 조국 통일을 이루는 큰 숙제가 남아있단다. 지금까지 그림으로 만나는 우리 역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에게는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좋은 책 선정해 또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